자, 우리 고3 클래스 OT를 시작해봅시다. 재현쌤 영어입니다. 박수. 자, 우리는 커리큘럼은 굉장히 심플해. 1년 동안 어느 기점에 맞춰서 우리가 좀 쪼개져 있느냐. 3모 기준까지 14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6편까지는 지금 6회차로 돼 있어. 왜 그럴까? 너희가 지금 3모가 끝나고 4월 25일까지 뭐가 있냐면 중간고사가 있어. 그러면 선생님 저는요 정시 파이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고사 기간 때 너희 마지막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아예 날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까놓고 보면 중간 때 보는 것이 곧 뭐다? 평가원, 수능, 기출문제를 가지고 수능 특강 좀 섞어서 그렇게 과목들이 다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아예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요 기간이 좀 떠 있는 겁니다. 6주 동안 이제 6편까지 리딩 스트럭처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9편까지가 또 보면은 6편 끝나고 한 달이 떠 있어. 왜 그럴까? 일단 6편 끝나면 2주 정도는 6편 분석을 해야 돼. 그리고 그러고 나면 또 2주 정도 뭘 해야 돼? 기말고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너희 인생의 마지막 기말고사다. 마지막. 그리고 나서 9편 끝나고 또 분석 좀 하고 난 다음에 바로 19일부터 수능 직전 주까지 8회차. 그럼 이렇게 보면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현역 고3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는 요 14주간이야. 지금 12월 20일부터 3월 21일, 3월 모의고사까지가 너희 사실 유의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고 하루에 5시간, 7시간, 10시간을 몰입해서 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구간이다. 이때 안 하면 3월 모의고사부터 수능 때까지 시간이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가. 매월 새로운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야. 또 이제 수시철 되면 수시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3월부터 9월, 10월, 11월까지 순삭이야.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죠. 3월 모의고사 성적이 너희 수능 성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야. 고3들은 할 게 너무 많아. 재수, 삼수, 사수, N수생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그냥 재수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고3 현역은 그렇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요 14주 안에 뭔가 승부를 내야 돼. 이때 뭔가 근본적으로 확 끌어올려야 돼. 그렇다면 우리 영어 시간에는 뭘 하느냐 가봅시다. 결국에 뭐 디테일들은 나중에 좀 알려줄 겁니다. 오늘은 뭐가 중요해? 센텐스 스트럭처 어떻게 갈 건지가 중요합니다. 자, 보이시죠? 일단 전체적인 거 좀 보자. 일단 공유를 해주긴 했지만 다시 한번 같이 보자. 우리 지금 이제 고3 클래스로 전환되면서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이야. 몇 시합니까? 토요일 5시부터 8시까지. 딱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이야. 그런데 이 3시간을 뭐에다 쓰느냐? 그게 중요한 거겠지. 우리는 매주 모의고사를 봅니다. 매주 풀모를 볼 거야. 선생님 듣기도 보네? 듣기도 포함해서 풀모를 볼 겁니다. 근데 뭘 보느냐? 우리는 뭐 사설 뭐 이런 건 안 봐. 그냥 오직 기출문제만 가지고 할 거야. 왜? 기출문제만 해도 너무 많아, 문제가. 지금 절대평가로 전환된 게 2018년도부터 문제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2018년부터 지금까지 9년치의 모의고사 문제가 있어. 그러면 3월 모의고사 빼도 6월, 9월 수능 곱하기 9년 27개의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건 정확하게 하기도 벅차요, 시간이. 그리고 영어에 너무 과한 에너지를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최고 밀도로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의고사를 매주 본다. 그러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19 수능, 20 수능. 근데 여기 지금 21년도 수능이 없죠. 그래 봐봐. 22년도는 다 했는데 23년도는 9평이 없어. 보이니? 24년도도 다 했는데 25년도도 9평이 없어. 이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지금 평가원이 타겟팅하는 1등급 비율이 몇 퍼센트일 것 같아? 4%. 말이 안 돼. 4% 말이 안 돼. 왜? 상대평가에 깨부시고 절대평가로 바꾼 거잖아. 그럼 상대평가 1등급이 4%잖아. 상대평가 2등급이 11%잖아. 그러면 그 사이 구간이 나야 되지 않겠어? 그치? 그러니까 최소 4%는 넘어야 돼. 이번 수능에서 3.11% 나왔다가 바로 사이 마셨잖아. 그러니까 뭐야? 무조건 4%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1등급 비율이 10% 넘어간다. 바로 물수능 소리 나와요.
바로 그것도 타겟팅 실패한 거야. 그러면 4에서 10% 사이인데 정확하게 평가원이 타겟팅하는 목표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가? 이건 우리가 귀납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내가 바로 10% 넘는 9% 넘는 물수능들 그리고 난이도 조절 실패했던 너무 쉬운 것들은 다 배제한 거야. 그것들을 지금 싹 긁어온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평균을 내보잖아? 몇 퍼센트가 나오는 줄 알아? 5.8%가 나옵니다. 1등급 비율 평균치가 5.8%가 나와. 수능만 따로 떼놓고 봐도 수능만 지금 9개년도에 수능 시험지가 있지 않겠니? 수능만 따로 떼놓고 봐도 10%, 9% 넘겼던 너무 쉬웠던 수능 제외하고 놀랍게도 똑같이 5.8%가 나와. 그렇다면 아하, 평가원이 지금 목표로 하는 타겟 1등급 비율은 5에서 7% 언저리구나.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어렵게 나오면 4% 가까이 나오고 쉽게 나오면 10% 넘어가지만 그거는 무의미하니까 버리고 어차피 그렇게는 안 나와. 7% 초반 정도가 나옵니다. 그게 우리의 유의미한 1등급 비율 타겟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만 모아왔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너희가 지금 매주 모의고사를 보면서 두 가지를 체크할 수 있어. 일단 실력이 내가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듣기까지 볼 겁니다. 왜? 듣기를 왜 봐야 되냐면 듣기 풀면서 독해 문제 쉬운 거 5개, 진짜 많게는 8개까지 푸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70분을 전체를 시험을 운영하는 것 이 자체가 체력이 딸리는 일이야. 그리고 영어는 원래 1교시가 아니고 2교시도 아니고 언제 봐? 점심 먹고 3교시에 보잖아. 배부르고 졸리단 말이야. 배부르고 졸린데 70분을 통으로 시험을 집중하는 것, 이 훈련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그래서 70분을 통으로 본다. 오케이? 그런 맥락이야. 그래서 첫 번째, 내 실력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쉬운 시험이 없기 때문에, 이미 다 걸러놨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어. 두 가지. 이거를 지속적으로 매주 체크하면서 가자는 거야. 이거를 매주 푸는 것만으로도 실력이 오른다는 거야. 되게 웃기지 않니? 단어를 100개, 200개 외우는 건 물론 필요하지만, 매주 풀무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실력이 오른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케이 이거는 기본 베이직이고 그럼 수업은 뭘 하느냐? 수업은 제목이 뭡니까? 센텐스 스트럭처죠. 우리 지금 센텐스 스트럭처 약간 맛보기를 봤어. 그지? 계속 내가 뭐 얘기했어? 동사 찾아야 되고 또 절을 체크해야 되고 또 뭐? 구를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직은 명확하고 간단해. 하지만 실제로 지문에서 문장 바의 문장으로 어떻게 그게 운영이 되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돼. 그래서 얘들아 나눠준 거 봐봐. 나눠준 거 시험지 봐. 시험지 말고 나눠준 숙제 유인물 보세요. 숙제 프린트물. 하루에 딱 한 지문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지문이냐? 자 봐봐. 지금 오늘 첫날이니까 이거 풀 거야. 19학년도 수능 풀 거야. 그지? 근데 이거 풀고 나서 여기에서 내가 유형별로 오답률 높은 것들을 5문제를 뽑았습니다. 절대 쉬운 문제들 아닙니다. 하루에 딱 한 문제만 보는 거야. 그리고 그 한 지문에서 내가 3문장씩 뽑아놨습니다. 보이죠? 그러니까 딱 하루에 지문 몇 개만 공부하자? 1개만. 그리고 그 중에서 몇 문장을 우리가 한번 분석하고 쪼개보자? 3문장. 이게 우리의 지금 매일매일의 데일리 숙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로 해서 우리가 목표를 하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센텐스 스트럭처 로직을 배우고 나서 그 로직대로 실제로 평가원이 어떻게 지문에서 어떻게 실제로 문장을 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체킹을 하는 거야. 오케이? 하루에 3문장씩 하잖아? 그러면 일주일에 15문장이에요. 그러면 14주니까 210문장이야. 절대 적지 않아. 절대 적지 않아. 210문장을 우리가 하나하나 정확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귀납적으로 유형화를 시켜보자는 거야. 아, 평가원에서 이런 문장들을 계속 내는구나. 아, 평가원에서 이 정도까지 독해를 요구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느낌으로 단어 몇 개로 그냥 어쩌다 그냥 기도 메타로 그냥 찍어가지고 맞춰서 말고 진짜 한 문장 한 문장 독해 실력 자체를 늘리는 시간이 바로 요 14주간이다. 오케이? 그래서 요게 지금 안 되면 앞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생각해봐.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 아니지? 하루 한 지문이야. 그리고 한 지문에서 3문장이야. 그리고 매주 와서 모의고사 볼 거라고. 이게 우리 기본 프레임입니다. 오케이? 요 정도만 해도 실력은 충분히 늘어. 진짜 걱정하지 마. 검증된 거야. 충분히 늘고 문제는 이거를 매일 꾸준히 못하는 게 문제지
이거 한다고 실력이 뭐 덜 오르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 더 필요하면 얼마든지 더 줄게.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부터 매일 해보자. 그러면은 너희가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 자체는 요거는 한 집중하면 40분 정도면 끝납니다. 40분. 그럼 이게 끝인가? 그건 아니죠. 왜? 우리가 센텐스 스트럭처를 공부하고 나서 문법의 주요 파트들도 공부를 해야 돼. 그게 이겁니다. 일단 관계사부터 시작해야 돼. 그리고 동사 자체도 공부를 좀 해야 돼. 지금 관계사는 내가 인강 몇 개 줬죠? 이번 주는 그거 못 들은 거, 못 푼 거, 그것만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속사, 준동사, 분사구문, 특히 전치사. 여기까지가 돼야 80에서 90% 정도 정확한 독해가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 주는 가볍게, 나머지 좀 짜잘짜잘한 것도 통쳐가지고 한번 한 다음에 평가원 기출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뭔 소리야? 29번이 수능 어법 문제죠? 29번을 싹 끌어와서 우리가 이제 한번 툭툭툭툭 볼 거야. 수능도 어법 문제 나오는 빈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정리하면 되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어는 어떻게 하느냐? 단어는 워드마스터 수능 2000 챕터 3개씩 외우면 됩니다. 챕터 3개씩 외워보세요. 왜 이렇게 빠르게 갈까? 일단 워드마스터는 수능 2000 이 친구는 20번 때까지는 괜찮아. 한 26, 7까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근데 30 중반부터 굉장히 어려워지거든? 40번 때는 단어가 되게 어려워. 점점 어려워지는 구조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14주 동안 이번 주 빼면은 13번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그지? 그러니까 13주 동안 39챕터를 우리가 지금 방학 때 외우자는 거야. 나머지 11챕터는 이 다음 텀에 외울 겁니다. 오케이? 6평 전까지. 그리고 나서 9평 이후 그때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 돼. 요 단어장만 1년 내내 반복할 겁니다. 요거는 절대 안 구할 수 없어. 이 단어장이 안 되면은 절대로 지문에서 그냥 문장에서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챕터 3개씩 매일 한 지문 3문장 그리고 문법 인강 내가 주는 거 듣고 그래머 천일문 풀어보시고 오케이? 그러면 그래머는 지금 요 기간에 하고 끝내는 거야. 알겠지? 그래머는 계속 보지 않아. 요 기간에 하고 끝내고 나중에 기억이 안 되거나 이해가 조금 부족한 파트만 다시 복습하는 느낌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 세팅되어져 있는 공부 시간 자체는 1시간이 넘지 않습니다. 매일 1시간 정도 영어에. 개인차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매일 1시간 하면은 충분하다. 그런데 문제는 뭐야? 숙제를 1도 안 하다 갑자기 금요일 밤 또는 토요일 아침에 영어 숙제 하려 그러면 5시간을 해야 되는 거야. 갑자기 단어 챕터 3개를 외워야 되는 거야. 갑자기 지문 5개를 읽고 15문장을 분석하고 해석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너무 많단 말이야, 형이. 알겠지? 핵심은 매일매일이야. 데일리, 오케이? 매산비라고 생각해. 알겠어? 매산비인데 우리는 뭘 하는 거야? 우리는 3문장을 분석하는 거라고. 오케이, 말이? 자, 그렇다면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 지금 숙제로 나눠준 유인물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내가 오늘은 아래 단어를 빵꾸로 뚫어놨어. 너희가 첫 번째 주만 모르는 단어 아래다가 써봐. 내가 그래서 집에서 한번 해봤어. 자, 내가 이제 너희한테 이제 줘야 되지 않니? 이걸 이렇게 해놓고 당연히 문장 분석도 해놓고 내가 너희라면 모를 것 같은 단어를 한번 최대한 많이 동그라미를 쳐봤습니다. 최대한 많이. 내가 중3 실력이다 생각하고 너희가 중3이라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많이 모르는 단어를 체크했을 때 봐봐. 한 지문에 평균 30개에서 40개 정도가 모르는 단어일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선지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너네 지금 요거 5지문만 공부해도 모르는 단어가 몇 개야? 거의 많으면 200개. 정말 적어도 120, 130개입니다. 얘만 그냥 매주 나눠준 이 종이 쪼가리만 이것만 해도 단어가 그렇게 많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단어들 있지 얘들아. 앞으로는 아래 채워서 줄 건데 오늘은 이번 주는 한번 채워보라 이 소리야. 얼마나 이게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한번 경험해보라 이 소리야. 근데 이 아래 있는 단어들은 외우지는 마. 외우지는 마. 대신 이렇게 써. 지금 우리가 외운 단어들 있지. 자, 단어장 가지고 단어 외우잖아. 그리고 지금 워드마스터 고등 베이직 외웠잖아. 내가 지금 외운 단어들이 실제로 지문에서 읽히나? 그 확인 용도로 쓰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약간 접근 방법이 달라.
단어장으로 단어를 외우는데 내가 외운 단어가 실제로 지문에서 나왔을 때 정확한 문맥에 맞는 정확한 뜻으로 해석이 되느냐. 그거를 체킹하는 용도로 쓰세요. 이 지문들은 그렇게 갈 거야. 왜? 매일매일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외운다 느낌이 아니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점검한다. 내가 외운 게 실제로 만났을 때 해석이 되는지. 그리고 나서 요 세 문장은 우리 센텐스 스트럭처, 내가 로직 알려준 거 있지. 그거대로 너희가 분석을 좀 해와. 동사 찾고, 절 표시하고, 구 표시하고, 그 다음에 아래다가 한글 해석을 좀 써보세요. 어순 바꿔서 한국어 순으로 바꾸지 말고 그대로,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우리 수업 때 모의고사를 오늘 풀지. 여기서 내가 지금 5개 뽑은 거를 숙제로 주지.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는 20학년도 수능 문제를 품과 동시에 일주일 동안 공부해온 거 가지고 수업을 나갈 겁니다. 오케이? 센텐스 스트럭처 너희가 분석해온 거 나랑 같이 정확히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지문 5개가 절대로 만만한 지문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 지문 정확히 이해했는지 체킹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정답 정확히 도출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알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요 루틴으로 따라만 오세요. 그러면 영어는 2등급은 나와. 2등급은. 시키는 것만 성실하게 해도 이렇게 어려웠던 요번 수능 같은 시험에서도 2등급은 나와. 1등급은 이제 개인의 집중력의 밀도의 차이에 달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